네, 이 하승훈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달 쉬고 왔더니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기대했던 부분도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외적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호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완벽한 어떤 컴백을 조금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좀 고질적인 악재긴 하지만 북한발도 변수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들어보면서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장기 이평선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문의가 있으셨어요. 장기 이평선 지지만 있느냐, 저항은 없느냐, 장기 이평선 저항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전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3월 첫 거래일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3월의 첫 거래일 미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죠. 자, 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이제 월봉 차트 흐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시장 설명 드리면서 또 종목 설명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작년 8월 달 글로벌 시장 급락 나오고 미국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오다가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데 항상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악재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데요. 무조건 빠졌다고 해서 매수가 아니라 빠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어떤 지지, 강력한 지지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런 강력한 지지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이평선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122평선이 되는데 일봉상 12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주봉상 120주 이평선 또 월봉상 120월 이평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20주 이평에서 악재를 통한 악재와 투매를 받아내고 그리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설 연휴 직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까지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120주 이평에서 매물을 받아내고 반등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개별 종목에서도 장기 이평선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특히 시장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을 때 그럴 경우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큰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장기 이평선으로의 지지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빠졌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투매가 개별 기업의 악재가 아닌 시장의 악재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을 때는 급등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단기간에 급등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었죠. 121선에서 한 차례 반등 이후에 빠져서 241선까지 빠졌는데 이전에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중기 조정, 3, 4개월의 중기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진 상황. 그러면서 어떤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또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시장과 종목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저항은 없느냐? 당연히 저항도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례도 또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신저가 흐름을 계속 갱신을 하다가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일 이평선에 딱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원화 환율이 상승을 했죠. 환율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수출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런 레포트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면 좋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그런 레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많죠, 사실. 이제 그럴 경우에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중인 장기 이평선, 대표적으로 120일 이평선, 또 240일 이평선, 혹은 좀 짧은 60일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에 부딪힌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레포트가 나오건, 또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서 추가 상승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저항에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3, 4거래일 이렇게 조정이 나온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2월 초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현대차, 이것도 이제 환율 효과를 봤죠. 엔화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고,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날 장중에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날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는 건 그날 또는 그 전날 매수 추천이 들어왔거나,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매수 추천이 들어왔거나, 또는 장 초반에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거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또 단기간에 조정의 장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 조심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고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현대중공업 차트인데요. 조선주가 2015년 굉장히 안 좋았고, 2016년 1월, 2월 초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많이 좀 나왔어요. 대형 조선사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고, 2월 달 보시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이 12월 달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이 12월 달 고점에 비해서 지금 시장은 그보다 아래에 있죠. 근데 이 시장 대비 약했던 2015년, 2016년 1월까지 시장 대비 약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이후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후에도 또 상승 탄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240일 이평선에서 정확히 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죠. 지난주 2월 25일 날 상승 시도가 나오다가 윗꼬리 만들고 빠지고, 또 2월 29일 어제 휴일 전날에서도 또 241선에서 또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에서는 비중 축소를 한다. 어떤 때 특히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올라와서 장기평선에 처음 만났을 때, 장기평선이 우양하고 있고 그 자리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20일 이평선이 됩니다. 추세의 기준이 되는 120일
또는 뭐 주간 차트상으로는 120주 이평선이 될 수가 있겠죠. 이 120이평선이 추세의 기준이 되고 120이평선은 약 한 달에 20일씩 6개월간의 흐름에 대한 추세다. 그래서 특히나 대형주의 경우는 6개월간의 흐름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자리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의 2배인 240일 이평선과 절반인 60일 이평선에서도 지지 저항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120일 이평선 또는 240일 이평선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지의 시도가 항상 지지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이제 작은 뉴스라도 모멘텀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 중에의 장기 평선으로의 반등 시에는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파 이후 조정, 하락 이탈 이후 반등 시에도 지지 저항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3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월봉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 하루하루의 흐름, 단기 흐름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시장의 큰 흐름 안에서 단기 흐름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대세 상승이 있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는데 2015년 8월 달에 그 대세 상승의 추세가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지지 자리에서 반등이 있었고 반등이 있었는데 2015년 연말에 결국 저항을 받았죠. 어디서? 그 전에 지지가 나왔던 상승 추세선에서 깨지고 나서 저항이 나타난 거죠. 그때 도치가 나오면서 저항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보면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해서 정확히 그 추세선에서 도치가 발생하면서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반등 저항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라.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제가 2015년 연봉 분석과 월봉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항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졌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도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디서? 2013년의 저항이었고 돌파 이후에 2014년 지지로 바뀌었고 2014년, 15년 계속 지지가 나왔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의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되고 나서 일단 지지 자리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거죠.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음봉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은 약세, 추세적인 하락 흐름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거기서 2월 달에 아랫골을 길게 만들면서 도치가 나왔고 그러면 3월 달에는 일단 최소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2월까지의 월봉 분석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이탈하고 깨져서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 그리고 지지 자리에서 2월 달에 도치 3월 달에 반등할 수 있는 흐름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3월 달에는 일단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추세를 이탈한 상황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상 안에서 봐야 된다. 재차 상승 추세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봉 차트를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달에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죠.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21선을
장중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회복을 했고 매물 소화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고 재차 61선을 올라가서 이틀 동안 조정, 약하게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이 나오고 어제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높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박스권의 힘이 매수세가 이후에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어디까지? 박스권 높이만큼.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거고 또 241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근데 추세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간주를 하고 3월 달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지 약하게 나오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재차 눌림 시 혹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일단 3월 달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 연장선상 안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입니다. 2015년 강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4개월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하락이 한 파동 나오고 반등했다 또 한 파동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3파 형태로 나왔는데 하락 파동이 앞에가 크고 뒤에가 약하죠. 하락 파동이 약해지면서 2월 달에 아랫꼬리가 나오는 흐름,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단 또 월봉상 122평도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였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었고 3월 달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진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은 더더욱 하락 파동이 앞선 첫 번째 하락 파동이 강했고 두 번째 하락 파동이 약했죠. 그래서 대형주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하락 파동은 굉장히 약하게 나오면서 매물이 좀 소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되고요. 이 코스닥 이 개별주들 2015년 상반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8개월 저점에서 고점까지 8개월간의 상승 파동이 있었고 2월까지 딱 8개월이에요. 딱 일수 월수 이 기간을 맞췄죠. 우리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나 3월 달에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2월 달 조정이 단기적인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떠서 여기 갭상승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락 작년에 이제 10월 달 10월 말 11월 초에 고점을 찍고 하락 5파 형태가 나왔죠. 하락 5파 이후에 지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재차 매물 소화 과정, 재차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가 나왔었고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전고점에서 저항받는 흐름 나오고 또 61선에서 저항받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1주 이상 2주 가까이 매물 소화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으로 일단 갭상승 출발했고 여기서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매물 소화 이번 주 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 소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 달 중국 시장 우려감을 대표적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 힘들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3월 달에는 좀 힘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승훈 전문가와 함께 지금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청하셨습니다. 지수가 여전히 고점 부근의 움직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장도 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조금 더 증시에 좀 좋은 기운이 3월장에는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장의 수익 더 많이 불리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